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 사건 개요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이 이게 질문이 왔어요. 자기가 울진시 후포에 자기 아버지가 무허가 집을 건축해서 살고 계셨댔는데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고 고향이었던 이 땅으로 가고 싶은데 무허가 건물이고 도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겠는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지수를 문자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제가 항공사진을 봤더니 항공사진이 이렇게 되고 여기 집이 있는 건 있더라고요. 집은 보이는데 여기서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도로는 현황 도로는 안 보여요. 여기 있던 집은 있던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한 40년 전 사진을 띄워봤더니 40년 전서부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옛날 거는 나오더라고요. 옛날 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변호사한테다가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내가 무허가 건물이고 현재는 길이 없고 막혔다. 근데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옛날 사진을 보니까 한 30, 40년 전에는 다니는 길도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인의 얘기에 의하면 한 10년 전서부터는 돌아가셔서 빈집으로 있어서 거의 폐가로 있다고 그런다. 근데 여기에 도로를 주의토지통행권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얘기가 제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항공사진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현황 도로가 보이잖아요. 보더니 지금 도로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숲이 가득 있고 10여 년 전부터 돌아가셔서 안 살고 계신다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재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은 이길 수도 있는데 도로가 없다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마치고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기까지는 포장이 된 도로가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 보면 일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금 요만큼은 한 반 포장되어 있는 것이 이게 보이게끔 하는데 한 여기서부터 한 10m? 이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대나무 숲이 깔려 있어. 어떻게든지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집을 한번 보고 올라갔더니 집을 보러 갈 수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대나무가 있어갖고 여기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고 와가지고 변호사한테다가 현장 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했더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한테다가 이제 물어보신 분이 저한테다가 다시 어떨 것 같습니까 하길래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변호사 얘기는 여기가 현황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가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내 사진을 보더니 막혀 있어 갖고 현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걸 장담 못 하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여기다 길을 내서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이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를 어느 날 갖고 나무를 다 비워서 여기 있던 현황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길 수 있을 건데 지금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날짜 잡히는 것이 한 2, 3개월 후일 거다. 그 안에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여기서 주의토지통에서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우리가 주의토지통을 소송을 했습니까? 한번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주의토지통을 원하는 위치와 면적을 지정해서 하다 이렇게.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현황을 가서 다 보고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있죠. 거기를 면적하고 위치를 다 측량해서 재갖고 면적이 얼고 길이가 얼마라는 걸 가지고 판사님한테 보고를 하면은 면적이 얼마고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알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옛날에 집이 있었으니까 현황도로를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주의토지통으로 여기를 도로로 쓰게끔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그럼 거기를 지정해서 신청해라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가서 그렇게 현황도로 쓰는 데가 없는데 그건 뭐 바로 기각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현황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신청하면은 판사님은 반드시 네가 원하는 주의토지권의 땅을 지정을 해서 신청하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와 측량사가 함께 가서 측량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면적과 위치를 지정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까의 맨 처음에 있던 거는 문산업 2002 거는 이미 건축허가를 냈었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냈었을 때는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통행을 막지 못하고 내줘라 하고 판결이 납니다. 근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었죠. 무허가 건물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었고 남의 땅을 한 번도 돈을 줬던 적이 없죠. 그럴 때는 판사님이 뭐라면 땅 주인한테 돈을 줘라. 판결이 주의도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다녔던 것이 입증이 되면은 다니게끔 하는데 돈을 안 받고 다니게끔 판결을 하느냐 돈을 내게끔 하느냐 그 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녔던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막지 못하게끔 주의토지정으로 판결은 나서 막지 말으라 하는 판결은 나는데 단 조건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판결을 받느냐 돈을 안 내는 조건으로 판결을 받느냐만 다르다는 겁니다. 얘기는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소장을 내는 걸 보고 합의한 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왜 자르냐 해서 못 자르게 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다가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 것을 지정하지 못했다. 그럼 치는 거예요. 요령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송을 해봤을 때 경험이 있을 때 판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내가 철거하고 지정된다라고 내가 소송하죠. 그럼 판사님이 땅에 어디에 있는 부분을 어디를 철거하라고 그러지 거기 철거하고 지정해라 이렇게 판사님이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 가서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가갖고 어디에 네 땅 위치 어디를 얼마큼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어느 건물을 허물어라 면적이 얼마다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도로는 100%에 100%.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얼만큼이고 어디고 지정하라는 건 100%이기 때문에 현황도로 없이는 주의토지권 무조건 진단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 확인입니다. 순찰을 연결한 가심집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의토지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내면 판사님은 뭐라 그러시죠? 판사님 뭐라 그러죠? 그래, 네가 주의토지통행권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위치를 지정해서 제출하라.
해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소장에다가는 여기에는 도로법에 도로가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 땅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니, 여기쯤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땅을 이거를 우리 저기 뭐야 뒤터지금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장으로 보면 그냥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법에 도로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도로를 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제가 봤을 때 한 여기만큼 여기쯤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빽빽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 개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위치를 지정하라 그래서 하나의 위치를 지정했는데 제가 그 후에는 내가 안 가봤거든. 빡빡 맞고 그 사람이 다 치웠다 이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여기 나중에 사진을 낸 거 보니까 진짜 깨끗하게 치웠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치운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원래는 이것이 현황도로가 있었을 때에 되는데 현황도로가 없었던 것을 현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잡으시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만들어놨죠, 여기요. 이 대나무가 빠뜨기 있었고, 못 들어갔는데, 이 돈을 싹 없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도 그렇게 해가고, 여기 간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이거 만들어놓은 거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싶었잖아요. 장비를 갖고 했는지, 뭘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치고 왔어. 이만큼 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집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못 보고 그냥 갔었다니까. 근데 재판에서 냈을 때 현황에 그 감정한 사람들이 가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땅인지도 몰랐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측량해서 위치가 나오다 보니까 누구 땅 이렇게 세 명이 나왔고 면적도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측량을 하기 전에는 몰랐죠.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몰랐죠. 근데 저기 임야에서 나무를 막 저렇게 잘랐으면 여기 보면 보종소가 한 번 나왔었잖아요. 보면 이 피고들이 이 근처에 안 사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답변서를 냈습니다. 원고의 주장 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토지 소유를 진입률로 사용해 왔다. 원고 소유 토지에 실제로 도로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의 토지 토행권 구하기에 이르렀다. 금융리 97노지에 접하여 여기 97노지에 접하여 그때부터 어떤다? 끊어졌다. 통행의 폭이 통행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도돼야 하고 장차 이용은 미리까지 대비할 통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기는 경우 그러지 않는다는 당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주장을 조금 잘못한 것이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도로를 쓰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 인정한 거예요. 다만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자동차의 통행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못 다니는 만큼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10년 전서부터 폐해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그 도로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야? 자동차 통행하는 것도 아니다니까 저번 답변하는 사람 쪽에서도 못하게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면. 야, 아버지가 고향 구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동네 사람은 동네에 사시는 분은 여기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 잘 알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 누구누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 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7도리를 지나도록 했다가시 피고 누구누구의 금년이 99도리를 지나도록 계셔지지 않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땅으로 오게끔 되면 97번지를 지나서 99번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번지까지만 갈 수 있게끔 됐지 그 99번지까지 갈 수 있게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땅이 세 필지에 보면은 예, 하여튼 간에 결론은 뭐냐면 판사님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지정해서 감정해라. 우리 피부가 감정을 신청한 겁니다. 판사님 감정 신청하니까 감정 신청한 겁니다. 원고 소유 토지를 지급하려는 세계를 읽기에 도로 표시한 도로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위 지인으로는 오랜 시간 통로가 살고 왔고 도로 현재 캡처 사진에서 나타나지 이미 차량 지비로 사용된 토지입니다. 피고 소유 토지만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피고 및 다른 사람의 토지도 함께 통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의 목적물 99, 97, 4, 48 사항 한다고 보면은 이걸 제가 보면 이 감정사항 위치모를 변호사가 지금 써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판사님이 어디를 감정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제가 보면 변호사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융리 96 현재 도로의 경계와 면적 금융리 97, 603에 현재 이용되는 경도와 경계 면적 금융리 산 48에 현재 있는 현장 도로와의 경계와 그 면적 이 세 개를 현황도로로 얼만큼 어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정해달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판사님이 감정사를 신청하고 측량감정사를 신청해서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첨부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여기는 4m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고 이쪽으로 한 사람은 그냥 이거를 전부 다 이거를 임야로 해서 이만큼 신청한 거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했죠. 감정평가에서 감정을 한 겁니다. 자, 감정평가 결과 97 부분은 22제곱미터이다. 97 1그 부분 34제곱미터이다. 임야 부분은 얼마? 82제곱미터이다. 그래서 22제곱미터 34에 82. 22제곱미터면 한 7평 되나요? 34제곱미터면 10평이죠. 82제곱미터면 20평 좀 넘겠죠. 20한 대여섯 평 되겠죠. 요렇게 돼서 요 세 번지수를 가지고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을 지정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사님이 이렇게 감정 신청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감정하는 게 아니죠. 현황 있는 대로 가지고 감정하는 거야. 현황 있는 대로. 그러니까 현황이 없으면 감정 못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황을 어떤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감정평가사들이 여기서 여기 땅과 요 땅 이렇게 해서 요런 어떤데 이렇게 측량을 해서 만들어내고 면적도 다 나왔죠. 자, 이제 정확하게 누구 땅이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면적을 향해서 땅 주인을 상대해서 전부 지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전에는 대충 예측을 해서 소송을 했고 지정을 해서 신청하라니까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부 지지 변경을 한 겁니다.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 토지를 보는 것만 충분하며 그 폭이 4m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먼저 답변서를 냈을 때 니네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산만 관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폭이 4m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보면 이것도 변호사가 잘 쓴 것 같아요. 위소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 토지에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장래에 이용할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을 쓰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는 산만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4m 도로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리도 우리 담보하고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m를만 안 돼도 된다는 것은 원고는 94년부터 6일부터 세로 1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진입하여 왔고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주의 통행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4m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거죠. 원고 소유의 주의 사용이 가능하려면 넓이 4m 주의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니 넓이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4m 이상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게 하고 현재 있는 도로를 이렇게 어떻나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줬고 기가 막힌 게 여기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 운영 지침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개발의 허가 받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 우리 개발의 허가 받는 것도 아닌데도 판사님을 설득하는데 개발의 허가의 지침에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무조건 4m를 내주게끔 돼 있지 않느냐. 이거 갖다가 주는 거예요,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새롭게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주 이 판단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용어예요.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3m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언제 더 만들겠다 그랬냐?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 달라는 건데. 마지막에 확인사다를 한 번 더 합니다. 원고가 관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 토지 매매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피고는 소유 토지 605제곱미터 예상 토지 가격인 1,800만 원에 6배에 달하는 1억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는 본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확인사살을 했죠. 판단님 보기에 이 사람이 피고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1억 달러는 말을 했네. 했으니까 하겠죠. 안 해결을 하지도 않았겠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피고가 다시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한 것은 현재 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롭게 도로 공사한다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1.5m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거 얼마 만드니까 4m를 만드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 1.5m만 되어 있는 거 가지고도 인정이 안 되고 4m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2m, 이쪽에서 2m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양쪽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땅 잡고 이 사람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쪽에서 2m, 이쪽에서 2m 흩어졌다 보니까 내 땅에 도로를 해서 가로지른다는데 나한테 넘어오고 앉아 있냐 이러면서 갈 수 있는데 이 땅하고 이 땅에 경계선에서 이쪽에서 2m, 이쪽에서 2m 얼마나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저 보기엔 지금 여기가, 여기 있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썼던 도로인데, 도로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옛날에 있던 대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높낮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경사가 졌어요. 예. 약간 이렇게 경사가 국민이 돼 있는 졌어요. 결국에 가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는데, 아까 이미아 있죠? 땅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얼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한 사람은 얼마죠?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한 사람도 같이 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50만 원 받는 걸 갖고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땅, 당신이 도로를 쓰고 있는 만큼 우리 땅 줄게 했더니 그러겠다 해갖고 한 사람은 우리 땅을 주고 그 사람 땅고 맞바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50만 원 하나는 땅 내 면적대로 그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판결이냐고 끝이 난 건데 저도 이 소송에서 다 이겨놓고도 야 이런 G2G10도 무허가 건물도 G2G10도 이렇게 현황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기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